당신은 미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가? 만약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10년 후 모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아지고 만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당신의 과거에서 나온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과거에도 많은 변화를 일궈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싹이 튼다. 우리는 자신이 겪은 미세하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이런 변화들은 밀리미터 간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10년 전 당신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떠올려보라.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또는 동료로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 당신이 지니고 있던 경험과 목표 그리고 노하우는 무엇이었는가? 당시 대인관계나 경제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글로 적어보자. 곰곰이 따져보면 볼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자신감은 이 바탕에서 생겨난다.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역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10년 전 당신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는가? 현재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은 과거 당신이 내린 어떤 결정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보라. 과거 당신은 이런 결정들을 했다. 당신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결정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지닌 권한이다. 이제 당신은 이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우선 10년이라는 기간을 7년으로 한번 줄여보자. 이제 7년 후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라. 그리고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정해라. 가능한 한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이 책을 읽고 활용하는 당신은 그것을 꼭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전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것을 믿게 할 자신감을 과거에서 끌어올려라. 그리고 그 비전들을 글로 적음으로써 자신의 긍정적인 체험과 성과들을 확장해라. 그럼으로써 당신은 더 깨인 생각과 한층 튼튼해진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책임을 미루는 순간 권한도 넘어간다. 당신이 직접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관심은 있지만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주차해놓은 차를 망가뜨린 낯선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 사람은 분명 당신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당신의 개인적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당신의 개인적 세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관리 범위 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 관리 범위는 아주 작았지만 20살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 영역은 엄청나게 커져 있다. 그리고 이 범위는 지금까지도 계속 커져왔다. 부나 행복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는 과정에서 생긴다. 문제는 외부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자신은 관리할 수 없다고 계속 믿는다면 바로 그런 생각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순간 언제나 권한도 함께 넘어간다. 투덜거리거나 원망하는 태도는 자신의 약점만 확인시켜줄 뿐이다. 그러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능력은 점점 위축되다가 결국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다.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해결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관리 영역도 함께 확장된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관리 영역을 넓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16살 때 캘리포니아로 건너가 거기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모든 것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호텔방 침대에 걸터 앉아 생각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따라서 내 영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도대체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돈은 어떻게 벌 것인지 막막하기만 했다. 문제도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처량한 생각에 눈물이 나면서 내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서서히 절망감이 사라지며 오기가 생기고 자존심이 살아났다. 어차피 싸워보자고 이 캘리포니아에 온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을 거란 것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자신의 관리 영역을 넓히는 데에는 4가지 길이 있다. 안전지대에서 나와라.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한다. 캘리포니아 호텔방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안전지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그 도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관리 영역은 눈에 띄게 넓어졌고 금방 나는 어느 나라에 가도 불안하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 그것은 아주 환상적인 일이었다. 즉 안전지대를 벗어나 있을 때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여행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즐기는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새로운 것, 뭔가 다른 것을 겪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행을 통해 안전지대 밖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방법을 이미 배운 셈이다. 이렇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더 크고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되면 우리의 관리 영역은 급속도로 확장된다. 나는 이것이 인간의 천성과 소명에 가장 부합하는 원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 그에 합당한 성과를 얻을 때 가장 큰 활력을 느낀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항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모험과 변화에 대한 욕구 또한 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결행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관리 영역의 큰 사람들은 거의 늘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의 위기를 이겨내고 또 다른 위기를 찾아내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운동선수가 계속 움직여야 사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를 동반한다. 문제가 생기는 건 역시 관리 영역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된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 세계 안에는 있되 관리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를 동반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고만 묻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하나라고도 물어야 한다. 이 새로운 상황이란 곧 관리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파티에서 집에 돌아와 그 사이 도둑이 들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은 활짝 열려있고 쓸만한 물건은 모조리 없어졌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열쇠 가게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미리 막으려면 그 정도는 부족하다.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개를 들이거나 하는 것 같은 조치를 추가로 취해 도둑이 들어올 틈을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관리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은 당신이 없어도 안전하게 된다. 문제를 피해서는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문제들과 싸워야 한다.